여러분이 예순이나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면 병원은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기쁨과 후회를 함께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넘긴 습관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모든 것을 견뎌줍니다. 늦은 밤까지 먹고 마셔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병원 침대에 눕게 합니다. 나는 두 노인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나이였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둘 다 건강을 위해 오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아무 때나 많이 먹었습니다. 과일과 함께 갈아서 달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이를 먹는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과 함께 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식사 전에는 채소를 먼저 먹고 저녁에는 욕심을 줄였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약이 줄었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오이인데 왜 결과는 달랐을까요? 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순서와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먹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운명을 만듭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물과 소금의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밤새 자는 동안 몸 안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쌓입니다. 그때 아침에 한 잔 물과 두 조각의 오이는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거창한 치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의 소리를 듣고 천천히 씹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 30초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밥을 먼저 밀어넣고 반찬은 나중에 집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배부름보다 순서를 기억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속은 준비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을 덜 받습니다. 이런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늘 급합니다. 나이 들어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병원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병을 키워온 지난 세월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직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오이 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몸을 존중하는 예식을 치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큰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삶을 바꾸는 것은 대개 이런 조용한 습관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많은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복도 보았습니다.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에도 70에도 80에도 자신을 다시 배우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우리의 남은 세월을 만듭니다. 이제 그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요즘 사람들의 식탁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밥은 급히 떠놓고 국은 몇 숟가락 삼키듯 넘기고 채소는 마지막에 겨우 집습니다. 때로는 채소를 아예 건너뛰기도 하지요. 우리는 배를 채우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몸을 돌보는 데에는 서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속이 조금 불편해도 하루 이틀이면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더 이상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우리가 너무 빨리 살아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는 커지고 하루가 짧아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일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쉼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밥상 앞에 앉으면 먼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속을 데웠습니다. 김치를 조금씩 씹으며 입맛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서에는 몸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밥을 먼저 크게 한 숟가락 떠서 허기를 달래고 달고 짠 반찬으로 입을 자극합니다. 채소는 남기기 쉽습니다. 특히 당이 걱정되는 분들이 밥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식사 순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몸이 화끈거리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우리는 그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 한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밥은 마음으로 먹는 거야. 그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몸도 급해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속도 놀라고 피도 놀랍니다. 반대로 차분히 씹으면 몸도 차분해집니다. 오이 한 조각을 먼저 씹는 행위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천천히 시작하자라는 신호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날 때만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낸 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덜 마시게 되고 몸 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오이를 물에 담가 마시는 습관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다만 물을 조금 더 의식하며 마시게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약을 찾지만 정작 물 한 잔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영양 성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같은 말들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몸은 계산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무엇이 먼저 들어오고 무엇이 나중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속이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혈당의 급한 오름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생활의 지혜입니다. 나는 젊은 세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든 우리는 더 이상 속도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먹는 능력이 아니라 천천히 먹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밥을 먼저 먹어왔다면 오늘 저녁부터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오이와 같은 채소를 몇 조각 먼저 씹어 보십시오. 삼키기 전에 20번쯤 씹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달래줄 것입니다. 큰 변화는 대개 이런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병이 생긴 뒤에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조금만 바꾸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몸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길든 짧든 오늘의 한 끼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 쉬십시오. 그것이 나이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단순한 원칙입니다. 이제 나는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물을 생각합니다. 갈증이 나면 마시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속의 물 흐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몸은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여러 작용을 이어갑니다. 그 사이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기도 하고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한 어르신의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늘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종일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몸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분께 특별한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에 마시는 물을 조금 바꾸어 보자고 했습니다. 물에 오이를 몇 조각 넣어 두었다가 마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무거움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물에 오이를 넣는 일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물 한 병에 오이를 얇게 썰어 넣고 몇 시간 두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보다 마음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이킵니다. 그러나 오이를 띄워둔 물은 다릅니다.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향을 느끼고 천천히 마시게 됩니다. 그 느림이 몸을 바꿉니다. 급하게 마신 물은 금세 지나가지만 의식하며 마신 물은 몸에 머무는 시간이 다릅니다. 오이에는 수분이 많고 몸 안의 균형을 도와주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짠맛에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붓고 혈압이 오릅니다. 물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이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 특히 홍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물도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라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하루에 한 병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만을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큰 전환점은 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으는 일, 그리고 물 한 잔을 감사히 마시는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약을 여러 가지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께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은 병을 다루지만 습관은 삶을 다룬다고. 우리는 병만 줄이려 하지 말고 삶의 무게를 줄이려 해야 합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은 스스로를 돌보는 짧은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쌓이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나는 물을 마실 때마다 숨을 고릅니다. 급하게 넘기지 않고 한 모금씩 삼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걱정도 앞으로의 불안도 내려놓습니다. 몸은 마음을 담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몸도 흔들립니다. 물을 의식하며 마시는 습관은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것이 나이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이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물 한 병에 오이를 몇 조각 넣어보십시오. 냉장고에 두었다가 내일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몸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부기가 조금 덜한지, 속이 조금 가벼운지 살펴보십시오. 변화는 소리 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배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세심한 관심입니다. 물 한 잔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관심은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식사 순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개 밥을 먼저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본능처럼 밥그릇으로 손이 갑니다. 그 다음에 반찬을 짓고 마지막에 채소를 겨우 먹습니다. 이것이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은 몸은 더 이상 이 습관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식사 뒤에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졸음이 몰려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전에 오이와 같은 채소를 먼저 먹는 일은 단순해 보입니다. 오이 반 개와 양배추 몇 장, 상추를 곁들여 천천히 씹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밥을 들기 전에 채소를 먼저 씹는 몇 분의 여유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속을 준비시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는 속에서 부드러운 벽을 만듭니다. 그 위로 밥이 천천히 들어오면 몸은 놀라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이 줄어듭니다. 나는 한 중년의 남성을 떠올립니다. 그는 식사 뒤마다 혈당이 크게 오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약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밥양을 줄여보기도 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밥을 줄이기보다 순서를 바꾸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오이와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평소처럼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식사 뒤에 불안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덜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준비된 상태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속은 천천히 깨어납니다. 피도 서서히 흐름을 바꿉니다. 반대로 밥을 급하게 먼저 먹으면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랍니다. 우리는 그 놀람을 자주 겪으면서도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행위는 단지 혈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낮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먼저 집으려 합니다. 그러나 채소를 먼저 먹는 일은 욕심을 한번 접는 일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기쁨을 먼저 쟀으면 뒤에 오는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절제가 큰 평안을 만듭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고 병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특히 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식사 뒤에 심하게 졸리거나 갈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거창한 샐러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이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상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는 시간, 그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목표를 세웠다가 금세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우리가 존중하는 만큼 응답한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일은 몸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고 속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몸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밥그릇을 잠시 미루고 오이 한 조각을 먼저 집으십시오. 그리고 20번쯤 씹어 보십시오. 그 사이에 마음도 조금 느려질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를 겨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일은 그 깊이를 시작하는 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나는 이 작은 습관을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오이를 조금 다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이를 생으로 먹거나 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김치처럼 담가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입맛도 변하고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오이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초에 살짝 재워 먹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식초라고 하면 얼굴부터 찡그립니다. 시고 자극적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희석한 식초는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그릇에 담고 식초와 물을 적절히 섞어 부어두면 하루 뒤에는 맛이 한결 순해집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몸에 부담이 적은 대체 단맛을 아주 조금 넣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지 않게 은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손발이 자주 차다고 하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지만 늘 피로했고 다리가 저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께 저녁 식사 전에 오이 절임을 조금씩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공복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식사 전에 작은 접시 하나만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손끝이 덜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음식의 보관을 돕고 입맛을 돋우는 데 쓰여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과학이라는 말을 몰랐지만 몸의 반응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큼한 맛은 침을 돌게 하고 속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에 소량을 먹으면 다음 음식이 천천히 들어오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작은 장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너무 신 것을 먹으면 쓰릴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사 뒤에 조금씩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몸은 부담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삶을 식초에 비유하곤 합니다. 적당한 신맛은 음식을 살립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모두가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세상에게, 때로는 자신에게까지 날선 말을 던집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쉬워집니다. 오이를 부드럽게 절이듯이 우리의 말도 조금 더 순해져야 합니다. 오이 절임을 만들 때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맛이 어우러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몸은 조금씩 응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먹고 내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변화를 오래 지켜보십시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이런 작은 음식 하나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문제라고. 몸은 늘 사소한 것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병이 되어야 알아차립니다. 오이 한 접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준비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사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이를 썰고 식초와 물을 섞어 담가 두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작은 접시 하나만 꺼내 천천히 드십시오. 씹으면서 몸의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속이 편안한지, 입안이 맑아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관찰이 곧 배움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입니다. 자극을 덜고 욕심을 덜고 소두름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오이절임 한 접시는 그 덜어냄을 상징합니다. 강한 맛 대신 부드러운 조화, 빠른 변화 대신 느린 균형을 선택하는 태도 말입니다. 몸을 아끼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간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순을 넘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점심을 먹은 지 몇 시간이 지나 배가 슬슬 고파질 때입니다. 젊을 때는 커피 한 잔과 빵으로 쉽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 작은 간식이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참음은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나는 배고픔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고픔은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다만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달고 부드러운 과자나 빵은 순간적인 위로를 주지만 곧 더 큰 흔들림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참으면 어지러움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오이를 길게 썰어 작은 막대처럼 준비하고 무가당으로 만든 땅콩 버터를 아주 조금 곁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이의 맑은 맛과 땅콩의 고소함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오이 몇 조각에 땅콩 버터를 얇게 펴 바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간식이 아니라 흔들림을 막기 위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남성을 떠올립니다. 그는 오후만 되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늘 참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작은 간식을 허락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오이와 땅콩 버터를 준비해두고 배고픔이 오기 전에 조금씩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오후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조합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오이의 수분과 섬유는 속을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땅콩의 기름기와 단백질은 천천히 에너지를 내어줍니다. 급하게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오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자극을 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완만한 곡선을 좋아합니다. 완만한 오름과 완만한 내림, 그 리듬이 건강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땅콩 버터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또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식을 핑계로 다시 달콤함에 기대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5개의 오이 막 되면 넉넉합니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간식을 먹는 태도에서도 삶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는 종종 허기를 감정과 혼동합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달콤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위로일 때도 많습니다. 오이를 씹는 동안 그 고요한 시간에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말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참는 삶이 아니라 조절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작은 간식 하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현명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가에 비칠 때 오이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아 보십시오. 천천히 씹으며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간식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쉼표입니다. 그 쉼표가 부드러우면 남은 문장도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쉼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림 없는 오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제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먼저 봅니다. 밤사이 쌓인 소식과 걱정을 가장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은 삶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먼저 내 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과 오이 2조각을 천천히 씹는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몸은 쉬지 않습니다. 피는 계속 흐르고 장기는 제 역할을 합니다. 그 사이에 몸 안에는 노폐물과 염분이 쌓입니다. 아침은 그것을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음식 대신 맑은 물과 오이의 수분이 먼저 들어오면 몸은 놀라지 않습니다. 조용히 깨어납니다. 나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이 두렵다고 밤새 편안히 자지 못하고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붓고 혈압이 높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불안하니 그날 전체가 불안했습니다. 나는 그분께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단 하나의 습관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눈을 뜨면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전날 썰어둔 오이 2조각을 천천히 씹으라고 했습니다. 씹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무거움이 조금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붓기가 줄고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30초가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복이라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몸이 비어있을 때 들어오는 것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써야 합니다. 달콤한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깨우기보다 맑은 물과 담백한 오이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조용한 시작이 하루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고 속이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 습관이 모든 병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약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의 생활을 함께 돌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작은 선택이 약의 힘을 돕습니다. 몸은 협력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 습관의 또 다른 의미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에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내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세월을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오이 반 개를 썰어 드십시오. 냉장고에 작은 접시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오이 2조각을 천천히 씹으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크고 화려한 변화보다 이런 고요한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호흡을 고르고 하루를 정갈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30초가 쌓이면 3년이 달라지고 3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부디 내일 아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부드럽게 감싸줄 열쇠와 같습니다. 몸이 먼저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을 지켜줍니다. 이 조용한 순환을 시작하는 일이 바로 아침에 물 한 잔과 오이 2조각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말할 때 음식과 운동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꼭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 풀리지 않은 서운함, 오래된 분노가 피를 탁하게 만들고 숨을 가쁘게 합니다. 예순 이후의 병은 단지 밥상 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 속에서도 자랍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이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배우자와의 오래된 갈등,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 가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참고 살았다고. 그러나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감정도 있습니다. 오히려 몸 어딘가에 남아 통증이 됩니다. 우리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집니다. 체력은 줄어들고 자존심은 더 쉽게 건드려집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마다 분노를 삼키거나 반대로 거친 말로 내뱉습니다. 그 반복이 몸을 지치게 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먼저 먹으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순서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숨을 고르십시오. 예순 이후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교, 끝없는 걱정,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을 붙잡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남과 비교하고 이웃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마른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합니다.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밤잠을 깨웁니다. 결국 몸을 흔듭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통제하려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자식은 듣지 않고 우리는 더 크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관계는 멀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말수를 조금 줄이고 대신 표정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오이 2조각을 아침에 먹으면서도 하루 종일 화를 품고 있다면 균형은 깨집니다. 식초에 절인 오이를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남을 원망하고 있다면 몸은 긴장합니다. 우리는 음식만 바꾸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함께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나는 비우려 애쓰기보다 덜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보지 말고 남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덜어냄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숨이 깊어지고 숨이 깊어지면 피도 부드럽게 흐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아 평안해지는 삶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전부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가 몸을 살립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괜히 화를 낸 일이 있었는지 불필요하게 비교한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감정도 함께 흘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속에 불필요한 염분이 빠져나가듯 마음속에 불필요한 말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단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과 더불어 분노를 뒤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이를 씹는 동안 마음도 부드럽게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몸을 덜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다짐합니다. 내일부터 다 바꾸겠다고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피곤해지고 하나를 놓치면 모두 포기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함보다 지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하십시오. 첫째 주에는 아침 공복의 습관만 지키십시오. 눈을 뜨면 물 한 잔과 오이 2조각을 천천히 씹는 일, 그것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샐러드도 절임도 간식도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됩니다. 둘째 주가 되면은 물에 오이를 넣어 마시는 것을 더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마시는 물 중 일부를 그렇게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지 말고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양을 줄이십시오. 우리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리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야 식사 순서를 바꾸는 일을 더해도 됩니다.
몇 끼니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루 한 끼만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한 끼만 채소를 먼저 먹어도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끼니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데 익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독이는 방식이 더 어울립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계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매일 재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숫자에 매달리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다시 몸을 긴장시킵니다. 건강은 서두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지켜보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회복의 속도도 다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시간을 따릅니다. 혹시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판단에 줄이거나 끊지 마십시오. 생활을 바꾸는 일은 약의 힘을 돕는 일입니다. 의사와 상의하며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무모함은 피해야 합니다. 몸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동반자입니다. 급히 다루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 변화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이를 썰고 물을 따르고 천천히 씹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루의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책임과 걱정을 짊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을 즐겨도 됩니다. 혹시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은 늘 다시 시작하는 연습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쯤은 여유 있게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을 준비하며 오이를 썰어 두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큰 선언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차분함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거창한 비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이를 어떻게 먹느냐,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같은 아주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이런 사소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잘 지키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앞을 향해 달렸다면 이제는 옆을 돌아보고 안을 살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마음이 지칠 때는 잠시 쉬어야 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과 오이 2조각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무심함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습관이 결국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오후에 간식을 현명하게 고르고 쓸데없는 분노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변화가 쌓이면 약에만 기대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약을 함부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을 바꾸는 일은 치료를 돕는 길이지 대신하는 길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의하며 천천히 조절하십시오. 우리는 용기를 내되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얼굴은 병으로 지쳐 있었고 어떤 얼굴은 같은 나이임에도 밝고 단단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결국 빛이 납니다. 작은 습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완벽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잔잔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세월을 덜 아프고 덜 후회하며 조금 더 평안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아침에 30초, 식사의 순서, 한마디 말의 온기,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